개발사업자 국제공모가 시작됐습니다. 1조 원대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 낭도와 고흥 연홍도에서도 다양한 시설 공사가 착공합니다. 순천대 총장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현 총장이 임하는데 교육부는 후속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 사업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개발이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공모로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민간 자본 1조 2천여억 원을 유치해 미개발지 860만 제곱미터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자격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컨소시엄입니다. 5개로 나눠진 사업 지구에는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승마장 등 레저 위락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 1월 4일까지인 국제 공모의 전망은 투자 가치 상승으로 매우 밝습니다. 화양지구가 온화한 기온에 제주도 못지않은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데다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가설 공사로 접근성마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 주요 대상인 중화권 부동산 기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 유치 결과 중국, 홍콩 등 부동산 투자 개발사들의 참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근본 투자 유치 공모에는 홍콩, 중국 등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개발 사업자의 추가 개발도 국제 공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해양산업은 350실 규모의 콘도와 6만 제곱미터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지구의 13%만 개발된 여수 화양지구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국제 공모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지역에도 농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한글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말이 서툰 데다 한글을 쓰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니 한층 마음이 편합니다. 한글 교육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단계별로 진행돼 빠른 한글 습득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의 고충은 단순히 언어 장벽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을 때도요, 전화 드리면 그냥 외국분이시에요? 예, 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외국 사람은 안 써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같은 고충을 감안해 일자리를 갖기 위한 소양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무료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적인 실기 교육을 통해 커피숍이나 카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니까 꼭 타서 운전면허 타서 꼭 운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호응도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여수 지역에만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은 모두 1,200여 세대.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사업지인 여수 낭도에서는 막걸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게스트하우스, 해변 도서관, 섬 일주 산책로 18km 코스가 개발돼 섬 도보 여행의 1번지로 꾸며집니다. 또 고흥 연홍도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산책로 개설과 미술관 리모델링 등으로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테마 섬으로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봄까지 식당과 민박 등 여행객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 순천대 송영무 총장의 임기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장에 대한 정부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대로부터 추천받은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무회의 등의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경우 총장 공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오는 16일 송영무 총장의 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 어느 해보다 벼농사의 풍작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걱정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들녘을 황금빛으로 가득 메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은 수확에 나섰습니다. 병해충은 물론 태풍도 없어 올해는 풍년이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병충해가 좀 심했었는데 올해는 태풍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습니다. 풍년일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는. 작황은 좋아졌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해 80kg 기준 17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잘 되었는데 너무 쌀값이 떨어져갖고 지금 농사 지은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지라 쌀값 좀 올려줘야. 이 가격이면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올해 풍년으로 쌀 수확량이 늘어나면 쌀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을 받고 농사를 짓고 싶겠습니까? 진짜 추수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너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가 시행되면서 농민 소득은 15년 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풍년에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농민들의 근심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오늘 진주시청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영호남 8개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진주, 사천, 남해 등 남해안권 9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지역 핵심 공약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수 경도리조트가 복합리조트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광역시티 투어버스 운영과 남중권 주민들의 9개 시군 관광지 입장료 감면, 동서통합지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 8개 역점 분야 공동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민원이 수개월째 해결되지 않자 국방부가 오늘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 중장비를 투입해 인포소초 생활관 신축 공사를 재개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군부대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이 이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사 자재의 추가 반입을 막겠다며 천막을 치고 밤샘 감시에 나섰으며 국방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존 설계대로 진행되는 신축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가 관건입니다. 문화의 전당 성패 여부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기획에서 창작, 공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잘 활용해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그냥 단품을 만들어서는 그 관객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창의성을 그 작품에 이렇게 융복합시키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SNS나 스마트폰,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신세대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실을 어느 만큼 직시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메가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콘텐츠들로 문화로 돈을 버는 수익성을 노리자는 지점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어쨌든 콘텐츠가 어느 정도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 상품이 되는 거니까. 또 이런 콘텐츠 마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문화전당 주변 지역을 먼저 활성화시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5회 정채봉 문학상 대상작으로 허혜란 작가의 503호 열차가 선정됐습니다. 503호 열차는 지난 1930년대 옛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을 소재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고려인 가족들의 모습을 어린 소년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창작 동화입니다. 정채봉 문학상은 아동문학가 정채봉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채봉 선생 10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 2011년 제정했으며 여수 MBC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17일 오후 3시 순천시 문학관에서 정채봉 동화잔치 100일장 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은 오는 17일 중국 장사시에서 현지 학생들과 합동 공연을 갖고 광주 전남의 문화를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아 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4명이 설립자 이홍아 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면서 학교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설립자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산단 내 공장 증설을 위해 공장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지가 차익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산단 내 녹지 지역인 48만 4천여 제곱미터의 자연 녹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오는 2018년까지 산단 내 일부 업체의 공장 증설을 위한 개발 계획 변경 고시를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자연 녹지가 공업용지로 변경돼 1,100억 원 정도의 지가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가운데 50%를 기부금 형태로 받아 290억 원을 대체 녹지 조성과 혁신 지원센터 건립비로 쓰고 155억 원을 사립외고 설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해양수사 담당 경찰관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쳐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배치된 해양수사 담당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전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고흥과 보성 등 8개 경찰서에는 해양수사 경찰관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의원은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시내 병원에 입원해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때리는 등 지난 6월부터 5차례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